국회 입법데이트의 이익선입니다. 이 세월호 참사 이후에 우리 국회에서는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위한 여러 가지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선박의 관리 감독 강화, 또 여객 안전 강화, 또 해양사고 방지 이 세 가지에 초점을 맞춘 세 개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신 새누리당 심윤조 의원을 모시고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난 5월에 대표 발의하신 세 가지 법안에 대해서 이제 여쭙고자 하는데요. 해사안전법, 순환구호법, 그리고 해운법. 이 해양사고 방지에 초점을 맞춘 이 세 가지 법안을 제2의 세월호 방지 법안 이렇게 부르더군요. 잇따라 세 건의 개정안을 발의하신 그 이면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먼저 이번에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피해를 입으신 분들, 희생되신 분들에 대해서도 애도와 명복을 빌고 싶고요. 그리고 그 유가족들에 대해서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먼저 전합니다. 네. 국민 중에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마음 아프지 않은 사람이 없었을 것이고 네. 우리 사회 전반에 미친 충격도 굉장히 컸는데 제 경우에는 그 응답하라 국회의원이라는 네. 그런 사이트가 생겼어요. 예. 세월호 참사 직후에 응답하라 1994 뭐 이런 거를 이제 패러디해서. 흉내내서 낸 것 같은데 어쨌든 거기에 우리 일반 국민들께서 국회의원 누구를 지정해서 당신이 행동으로 뭘 보여달라 하는 그러한 사이트였습니다. 네. 근데 예상외로 저에게 많은 분들이 그 사이트를 통해서 이 세월호 참사 이후에 네. 이러한 참사를 또 방지하거나 또는 그분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행동으로 보여달라는 요청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법과 제도를 그 미비점을 개선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좀 들여다보고 우선 급한 것부터 먼저 세 건의 법안 개정안 발의를 네네. 하게 된 것이죠. 그러셨군요. 이제 하나씩 살펴볼 텐데 먼저 해사안전법 개정안의 경우를 보니까요. 선박사고에 대한 국가의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이 이 핵심으로 나와 있더군요.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이 담겨 있는지요? 우리가 그 해상 사고를 방지하고 그 안전 관리를 이제 강화를 하는 게 중요한데요. 네. 우리나라의 안전 관리를 보니까 상당히 허술하고 그게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또 그 안전 관리를 위한 어떤 보고서를 해수장관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네. 이게 그냥 임의 규정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출하지 않아도 특별한 조치를 취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 그걸 강제 규정으로 바꿨고요. 네. 또 하나는 그 안전시설과 관련해서 배의 시설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만은 특히 안전시설과 관련해서 이것을 대체하거나 또는 보완하라는 그러한 명령을 내렸을 때 네. 그것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즉 불응하는 경우죠. 과거에는 그러니까 현행법은 1년 이하 또는 네. 1,000만 원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게 돼 있던 것을 좀 더 강화해서 네. 3년 3천만 원으로 그렇게 각각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간으로도 3배고 금액으로도 3배 그렇게 됐군요. 근데 해사안전법 개정안이 이제 국가의 책임을 좀 더 강조했다 하면은요. 이 순환구호법 개정안은 여객선 소유자 그러니까 선주의 책임을 좀 더 강화하는 데 무게를 실으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요거는 그 비상시에 구조 수색하는 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것을 지금 우리나라 경우에는 그 국제 항해에 취항하는 여객선에 대해서는 이거를 준비하게 돼 있어요. 그런 네. 계획서를. 예. 근데 국내선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습니다. 아, 그런가요? 근데 이제 국내 여객선도 점점 대형화되고 네네. 한번 사고가 나면 그것이 이제 대형 사고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네. 이러한 비상 구조 수색 계획서를 국내 취항하는 여객선에 대해서도 적용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걸 다 이제 구비하도록 예, 그렇게 예. 조치를 취하는 겁니다. 확실히 그지 국제선에 비해 국내 연안 여객선 같은 경우는 안전 의무가 좀 소홀할 수밖에 없었군요. 그동안에는. 여태까지는 그래왔죠. 사실 똑같아야 되는데. 네, 그렇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해운법 개정안인데요. 이 법안은 승객 안전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뭐 비상시 대처 방법이라든가 정보 제공에 관한 내용인데요. 좀 더 풀어서 핵심 내용을 말씀해 주신다면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비행기를 타면은 네. 비행기 이륙 이전에 네. 승무원들이 승객들한테 네. 그 비상시의 대책 요령에 대한 교육을 하죠. 매번 하죠. 하죠. 네. 뭐 저 구명동에는 어떻게 끄내라, 네. 뭐 탈출로는 어떻다, 어떻게 미끄럼틀 타고 어떻게 네. 내려가라 이런 거 하는데 예. 지금 승객의 경우에는 이것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여객선의 경우. 국내 여객선의 여객선. 경우에는. 예. 그래서 지금 이것을 새롭게 배가 출항하기 이전에 네. 그 승객들에 대해서 구명동의는 어떻게 입어야 되는지, 예. 그다음에 비상 탈출구는 어디에 있는지, 네. 그리고 어떻게 비상 탈출을 하는지 네. 이러한 비상시 대책 방안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 걸 의무화하고요. 네. 그리고 그러한 내용을 설명을 잘 써서 눈에 잘 띄는 곳에 게시하도록 그렇게 의무화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네. 즉 비행기에서 현재 하고 있는 거를 배에서도 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죠. 네. 사실 세월호 사고 이후에 많은 분들이 안전에 대해서 경각심을 느끼시면서 지하철에서도 이 유리를 어떻게 깨야 되나, 망치 어디 있나 살피고 정말 비행기에서도 예전에 보지 않던 승무원의 안내를 유심히 보게 되고 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분명히 있었거든요. 네, 아, 여객선에서도 반드시 의무화하는. 그거는 그렇습니다. 뭐 네. 국제 여객선이든 국내 연안 여객선이든 똑같이요. 다 해야죠. 네, 네. 우리가 조금만 더 주의를 기하면은 네. 훨씬 더 그 안전 강화를 할 수 있는 방안들이 도처에 있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자, 해양 선박 사고 방지를 위한 이중 삼중의 안전 장치로서 마련하신 이 세 건의 개정안이 속히 통과돼야 될 텐데 현재는 어떻게 분위기가 좋습니까? 지금 제가 개정 발의한 법안은 다 이제 상임위 네네. 그 해양수산위에 가 있는데요. 네. 지금 국회의원들이 이 세월호 참사 이후에 네. 이 안전과 관련해서 발의한 법안들이 한 50건 가까이 굉장히 됩니다. 많으시죠. 많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이거를 제 생각에는 전반적으로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중복되는 것도 있겠고 있겠죠. 어떤 건 너무나 지엽적인 것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네. 취합할 건 취합해갖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세월호 방지 법안을 살폈는데 오늘 의원님 모시고 나눌 얘기가 더 있어서 조금 다른 이야기도 좀 해보고자 합니다. 올 3월에 대표 발의하신 동물보호법 개정안인데요. 반려동물 의료제도 개선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다음 달이면 반려동물을 하나 집에 들이기로 되어 있는데 굉장히 많습니다. 관심도 많이 가고 저 도대체 어떤 내용일까 궁금한데 개인적으로 이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신 계기가 있으셨나요? 저는 반려동물을 키운 지 한 10년 가까이 됩니다. 예. 그리고 앵커님께서도 그 반려동물을 네. 키우실 때는 상당히 미리 조사하고 신중하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덥석 키우다 보면은 네. 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 지금 우리나라에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예. 국민의 한 20% 900만 명 이상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네. 근데 제 경우에는 그 반려동물을 이제 키우다가 이제 10년쯤 되고 하니까 나이가 들수록 병에 걸려요. 그렇죠. 근데 이제 동물병원에 데리고 가니까 생각보다 그 의료 수가가 굉장히 높습니다. 아. 근데 이 의료 수가가 높은 것 때문에 네. 그 우리나라에 유기견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 지금 뭐 유기견만 해도 9만 견 이상, 아. 9만 마리 이상의 유기견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군요. 그 중에 많은 그 유기견의 많은 그 숫자가 병에 걸려 있다는 거죠. 네.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 그 소유주가 네. 그 병원비를 감당할 능력이 없거나 네. 또는 뭐 감당하기 싫거나 그래서 네. 그 개를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점점 이렇게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은 늘어가는데 이것이 제대로 된 의료 수가가 책정되지 않으면은 네. 지금 부르는 게 값이 되는 거니까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 점점 유기견이 많아지고 네. 이것은 역으로 앞으로 점점 이 그 반려동물 산업이라 그럴까요? 이것이 위축될 것이다. 네. 그래서
수의사들한테도 필요하고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한테도 필요한 네. 서로 윈윈이 되는 이러한 그 제도를 정비해야 되겠다 하는 뜻에서 이 법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반려동물 가구가 늘어난 것에 비해서 제도 같은 것이 제대로 따라주지를 못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그 중에서도 의료제도 개선에 관심을 쏟고 계십니다. 그러면 현행 반려동물 의료제도의 문제점이 앞서 말씀해 주신 좀 비싼 의료비 뿐입니까? 또 어떤 문제들이 있습니까? 우선 우리나라에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이 한 900만 명 이상 된다고 네네. 말씀드렸는데 미국의 경우에는 인구의 한 60% 이상, 네. 일본만 해도 30% 이상이 반려동물을 키웁니다. 네. 이것은 결국 무슨 말이냐면 우리도 점점 그러한 추세로 갈 거다 하는 것을 예상하게 해주는 거죠. 그렇겠죠. 실제로 뭐 고령화가 심해지고 있고요. 다음에 출산율도 점점 떨어지고요. 일 인 가구가 늘어날수록 반려동물의 수요는 커지는 것이죠. 외로우니까. 예.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병원에서 부르는 게 값일 경우에는 부작용이 많다. 그래서 이거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의료 수가라든지 네. 다음에 그 의료보험, 네네. 민간의 의료보험이라는 게 거의 전무합니다. 아하. 근데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데만 해도 상당히 이게 이제 발전이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그 사람들에 대한 의료보험만 해도 굉장히 우리는 선진화되어 있다고 물론이죠. 보여지는데 반려동물은 이게 거의 전무하기 때문에 네네. 이것을 하루빨리 만들어 놓지 않으면은 앞으로 이 반려동물에 대한 여러 가지 부작용이 클 것이다 하는 것이고요. 네. 지금 현재 반려동물의 산업 규모도 한 2조 원 규모로 봅니다. 아유, 대단하군요. 근데 이것이 이제 네. 순차적으로 가면은 한 2020년도 경우에는 6조 원 정도로 크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것이 제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기견이 많아지고 병원은 부르는 게 값이고 하다 보면은 오히려 이게 위축이 돼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군요. 사람들은 사회 현상 때문에 반려동물을 더 많이 키우고자 하는 욕구를 갖고 있는데 제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은 그만큼 국민의 불만도가 높아진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중성화 수술을 한다 그러면 어디서는 한 20만 원이 더 어디서는 100만 원을 부르고 기본적으로 흔히 이루어지는 의료 행위조차도 이게 일관성이 없다 그러면 참 문제다 싶은데 그럼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동물 의료 보험이라는 거가 도입이 돼야겠군요. 지금 민간 의료보험을 하고 있는 곳이 3곳 있는데요. 네네. 그것이 제대로 된 의료보험이라기보다는 네. 하나 그냥 전시성 보험, 그러니까 아. 실질적인 혜택이 제대로 돌아가진 않고 있고 그렇군요. 이용률만 해도 1% 미만입니다. 아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네. 생각을 한 거죠. 네. 예. 근데 아까 이제 부르는 게 값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동물병원에 애초에 의료 수가라는 게 정해져 있었습니까? 과거에 표준 수가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그게 없어진 지 10년도 더 됐는데요. 왜 없어졌냐 하면은 그때만 해도 그 동물에 대한 의료 행위라는 그 개념이 이렇게 세분화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사람에 대한 의료 보험을 만드는데요. 사람에 대한 의료 행위가 약 5만 4천 가지의 의료 행위가 있답니다. 아휴, 이것을 그렇군요. 보험화하기 위해서 약 4천 개의 카테고리로 분류를 해놨대요. 네. 근데 이 반려동물에 대해서는 전혀 이런 기초 작업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까지 도달하는 데는 상당히 많은 시일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근데 있었던 것마저도 흐지부지 됐을 정도니까. 그때는 네. 오히려 그 표준 수가라는 것이 그 공정한 상거래 행위에 오히려 도움이 안 된다 하는 그랬었군요. 취지에서 이제 없앤 건데 네. 그 사이에 지금 뭐 동물병원도 옛날에는 청진기 하나 정도 갖고 하던 것이 그렇죠. 지금은 엄청난 고가의 의료 장비들도 장비들이 많이 있죠. 들어와 있습니다. 맞습니다. 초음파 검사도 하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의료 수가가 높아지는 건 당연한데 네. 이것을 마냥 그냥 내버려 둘 것이냐 하기에는 지금 우리는 상당히 많은 시일을 그냥 아무 일도 안 하고 왔다 하는 생각을 하는 네네. 거죠. 네. 이 동물보호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바로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해 보자 하는 내용이실 텐데 핵심 내용을 다시 요약해 주신다면요. 그러니까 우선 국가에서 동물 관련한 그 복지 종합 계획이라는 걸 만듭니다. 근데 네. 여기에 이제 반려동물에 대한 것도 이제 포함시켜라 하는 것이 들어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동물복지위원회라는 게 있는데 그게 여태까지 그냥 그 자문기구예요.
네. 그래서 이걸 이제 심의 의결 기구로 격상시키는 것이 있고, 제일 중요한 게 동물 의료제도 발전 협의회라는 걸 만드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람에 대한 의료 행위와 같은 반려동물에 대한 의료 행위를 분류하고 이런 작업을 해야 되는데, 네네. 그 이전에 이제 기초 작업이 필요한 것이죠. 바로 이제 그게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 동물 의료 행위에 대한 표준 수가라든지 민간 의료 동물 보험에 대한 활성화 문제, 네. 이런 것들을 좀 기초적으로 검토하는 네. 그러한 협의회를 하나 만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기에는 네. 수의사도 들어가고요, 공무원도 들어가고, 네. 다음에 학계에서도 들어가고, 예. 다음에 반려동물 관계되는 뭐 기관이나 단체 사람들도 들어가서 네. 서로가 윈윈 되는 방향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야 될 것인가를 좀 네. 토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예. 제가 이 법을 하기 전에 이런 분들을 모셔갖고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네. 근데 이해관계가 상당히 좀 대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어요. 수의사와 그 반려동물 이제 뭐 애호 단체 이런 네. 데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 두 곳 모두 이러한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윈윈이다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해줘야 되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위해서 이런 협의회를 하나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또 한 가지는 지금도 이제 동물을 보관하거나 대여하거나 또 동물 미용업을 하거나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서비스업을 하시는 분들도 지금은 그냥 세우면 자기가 영업을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을 동물 보호에 대한 일정한 여건을 갖추고, 그리고 이걸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네네. 그렇게 좀 안전 강화를 했다 그럴까요? 네네. 그걸 집어넣습니다. 앞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이 동물 의료제도 발전 협의체를 신설하겠다라는 이제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네. 여기서 표준 진료 비용 연구도 하고 동물 의료 민간 보험제도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각계각체 관련 단체나 해당 이해관계에 있는 분들에 대한 의견도 듣고 이런 역할을 앞으로 해나가신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사람에 대한 의료 행위 수만 가지를 이렇게 의료 보험을 위한 몇 가지의 카테고리를 넣느냐 하는 작업은 제가 볼 때는 그것만 해도 5년 이상이 걸리는 아유, 작업이 아닐까 그렇군요. 이렇게 봅니다. 예. 근데 그걸 당장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예. 저는 이 법을 하면은 이것이 실제로 이득을 보게끔 하는 데는 한 10년 정도 걸리는 작업이라고 보는데, 그 전에 기초 작업을 하기 위해서 도대체 뭘 해야 되는 것이냐, 네, 네. 관계자들이 다 모여서 좀 해야죠. 협의를 해보자 예. 하는 그러한 정말 기초의 기초를 다지는 작업이다라고 할 수 있고요. 네. 보험회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개밖에 안 되는데 다른 나라는 물론 선진국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리고 보험 액수도 많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당장 지금 그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이 이 보험이 제일 아쉽거든요. 그래서 보험을 활성화하는 건 조금 더 먼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분야부터 좀 먼저 가능한 건 하게끔 하고, 네. 그리고 사람에 대한 의료보험과 같은 동물에 대한 표준 수가라든지 그 국가 차원의 보험 제도를 만드는 거는 이 협의회를 통해서 좀 중장기적으로 봐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반려동물과 함께 지내시는 많은 분들께 참 반가운 소식인데요. 이 동물보호법 개정안의 처리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의원분들이 이제 18분 계신데요. 이게 세월호 참사 이전에 이제 발의한 그렇죠. 거예요. 예. 그래서 세월호 참사 이후에는 뭐 거의 모든 법안이 지금 토의가 안 되고 있는데, 네.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뭐 사회적 분위기에 이걸 또 너무 추진하자 하고 하긴 좀 어려운 어렵고. 상황입니다만은,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00만 명 이상의 우리 국민이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고, 네. 앞으로 그 숫자는 더 늘어날 전망이기 때문에 이건 나름대로 이제 추진을 해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소개한 해양사고 방지법안 또 반려동물 보호법안과 더불어서 새롭게 지금 준비하고 계신 다른 입법 계획이 있으십니까? 새롭게 한다기보다도 이제 북한 인권법은 제가 항상 관심을 갖는 분야이고요. 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도 그 법안을 내놓은 게 있고요. 최근에 그 야당에서도 하나의 법안을 내놨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인권 증진 법안이라고 내놓은 게 있는데, 어쨌든 이것을 저희 새누리당에서는 이제 5분의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총 6개의 법안이 나와 있는 것인데 네. 이것을 빨리 협의를 해서 북한 인권법을 하루빨리 제정해야 되겠다는 네. 생각을 갖고 있고요. 안전과 관련해서는 사실 우리 안전 구호와 관련해서 이것을 총체적으로 어디서 담당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안전처라는 것을 만든다고 이제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미국의 경우에 보면 이제 그 적십자사가 상당히 많은 그 구호 재난 구호 역할을 합니다. 네. 그럼 우리는 그 적십자사의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 제 나름대로 지금 그 조사를 하고 우리 그 입법처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나온 여러 가지 법들을 네. 종합하고 취합할 건 취합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법들을 하루빨리 제정하는데 네. 힘을 쏟을까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미 발의하신 개정안에 좋은 결과가 있으시기를 바라고요. 또 활발한 입법 활동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회 입법 데이트 오늘은 새누리당 심윤조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